네, 땅짓고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강남발 집값 하락 공포 2023년 내년도가 진짜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 집값 하락세가 과거 금융위기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강남 불패로 불리는 이 강남 3구에서는 송파구를 시작으로 이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에서도 수억 원 하락한 매매 거래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 주요 단지에서는 전세금이 급락하고 있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2, 3년간 이 강남에서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단지들이 줄줄이 입주를 하는데 2, 3년간 예정 물량만 4만 7천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발 집값 하락 가능성을 시작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인 음마아파트 실거래 사례가 최근 화제입니다. 실거래가 충격인데요. 30평이 8.6억 폭락했다. 강남도 속수무책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기사인데 30평 주택이 이달 초에 17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이 매물이 1층 주택이긴 하지만 가장 최근 사례였던 지난달 19억 9천만 원과 비교하면은 한 달 만에 2억 2천만 원이 떨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이 음마아파트 전용 76제곱미터가 26억 3,500만 원에 최고가 거래가 됐는데 이 사례와 비교하면 무려 8억 6천만 원이 하락한 셈입니다. 이게 물론 최고가이긴 하지만 1년 만에 이렇게 시장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30평이 지난달에 19억 9천만 원에 아까 거래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0평이 20억 이하로 떨어진 게 2020년 12월 이후로 거의 딱 2년 만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집값이 폭등하기 전인 그 2019년 초 가격이 15억, 16억 이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음마아파트 과거 집값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입니다. 2007년 1월에 보면은 이 아파트가 13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12년 12월에는 이 가격이 8억 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가격은 최고점 대비 이 13억 8,500만 원 대비해서는 무려 37%나 빠졌던 금액인데, 이후 이 13억 8,500만 원을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9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2016년 9월에서야 이제 14억에 거래가 되면서 이 회복하는 데만 무려 거의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최고점을 회복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후로 5년 동안은 이 집값이 거의 폭등하게 된 그런 셈인데, 최근에 이 17억 7천만 원 거래는 한 요까지 내려온 거라서 거의 한 2019년도까지 가격에 다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는데, 이 장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근거가 과거 금융위기 시절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도 우리나라가 높았던 시기였고, 그리고 가격 거품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시기, 이런 분석을 많이 하고, 그냥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도 훨씬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집값에 현재 거품이 좀 껴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 역시도 과거보다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장기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음마아파트 실거래가 급락하기 전에 사실 이러한 그 전조 현상은 송파구에서 먼저 나타났는데, 송파구는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매매가 하락률이 높았던 지역으로 꼽힙니다. 여기 보면 유일하게 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송파구 집값 하락인데, 한 주간 마이너스 0.6%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미 잠실에서 그 유명한 단지로 꼽히는 그 엘리트 단지들이죠. 이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이 단지들 국민평형 30평형대가 20억 이하의 거래가 된 것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수요자 선호도나 집값 등을 고려했을 때 강남 3구 중에서는 아마 이 송파구가 가장 먼저 그래도 하락기에 타격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초나 강남 지역으로까지 이동하는 그런 순위,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 엘리트가 잠실동에 속해 있는데 삼성동이랑 대치동 그리고 청담동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갭 투자는 불가능하고, 그 외지인들이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할 수 없어서 실거주만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지역보다 어쨌든 부동산 침체기에는 거래량이 더 줄어든다는 게 좀 눈에 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 하락세에서도 가격 하락이 어떻게 보면 다른 단지보다 폭이 큰 그런 구조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까지도 덮치고 있는 이 하락세를 막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연착륙을 위해서 빨리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 풀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남 3구에서 갑자기 왜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냐, 이걸 보면은 최근에 눈에 띄는 자료가 이 바로 외지인 비중이 급감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외지인 비중. 그야말로 이제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살면 뭐 사실 그 누구나 입성하고 싶어하는 이 강남 3구에서 외지인 매입 비중이 크게 줄었다, 이런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한국부동산원 자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9월에 강남 3구 아파트 거래 233건 중에 외지인 매입은 38건으로 전체 16.3%에 그쳤다. 서울 평균보다도 이게 5%포인트 이상 낮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강남 3구 외지인 매입 비중이 올 초인 3월에는 38.1%를 기록했는데 6월 들어서 11%까지 하락했고, 이후 10%대에서 이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특히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을 때 이제 서울시 내에서는 이 다주택자, 그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몰렸던 지역이 바로 강남 3구인데, 지금은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서울 평균보다도 이게 5%포인트 이상 낮다 그러면은 하락기 때는 상반기와는 완전히 정반대 양상, 이 투자 수요가 완전히 실종됐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 뭐 강남 서초 일부 단지에서 매매가 하락이 있었을 뿐 뭐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강남에서 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또 다른 전조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역전세난. 전세 수요가 가장 많은 이 강남에서 어떻게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인데,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근에 이 13억 원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세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직전 거래였던 15억 2천만 원과 비교해도 이제 2억 원 이상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지난 6월 22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4개월 사이에 무려 9억이나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반포자이뿐만 아니라 강남 개포동의 DH 아너힐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송파구의 잠실 엘스, 그리고 동작구의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 등 4억에서 5억 원씩 이 전세금이 모두 뚝뚝 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은 그 14일 기준입니다. 이달 중순 기준으로 이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이 0.59%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 0.59%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간 동향 지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그런 하락률인데, 시세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는 10년 6개월 만에 이게 역대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최근 10년 기준으로. 그래서 최근에 그 아실 자료에 따르면 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렇게 전세 매물도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강남의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삼성 힐스테이트 2단지인데, 이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에 거의 한 30억 수준에서 이제 매매가 체결이 되는데, 이 아파트 전세 현재 호가는 11억 1천만 원입니다. 매매가가 30억인데 전세가가 11억. 이게 전세가율이 계산을 해보면 40%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이 전세가율이라고 하면은 뭐 높은 곳이라고 하면은 뭐 55% 이상, 그리고 뭐 평균 50% 이상을 웃도는데, 이 수치가 40% 미만이라는 거는 이 전세금이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다,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금이 먼저 빠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반포자이나 반포동, 개포동 이런 주요 단지들에서도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지금 확실히 빨리 더 빠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요즘 강남권에 있는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제가 듣는 얘기가 고액 전세들이 거의 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면 이제 보증금을 수억 원 이상 낮추지 않는 이상은 뭐 거래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현재 세입자랑 계약을 다시 하려고 해도 전세금이 확실히 빠졌으니까 몇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이상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사실 이 역전세난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들 알다시피 뭐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뭐 수도권 일부 지역 이런 데서 이제 역전세난이 이제 그 유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뭐 서울 외곽지도 아닌 서울 중심부, 강남 3구까지도 강남 아파트촌에서도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이 이렇다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 전망도 어둡다라는 겁니다. 이 고금리가 앞으로 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강남권 일대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는 건데, 앞으로 2, 3년간 강남권에서만 약 4만 7천 가구의 입주 물량이 폭탄 예정입니다.
그것도 뭐 다들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매머드급 단지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내년 8월에 당장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 그 반포동에 레미안 원베일리가 3,000가구가 나오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이 개포동에서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개포주공 4단지, 그리고 개포주공 1단지,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랑 이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라고 하는 이 대단지, 이 두 단지에서도 무려 1만 가구가 이제 내년부터 나올 예정이고, 내년 1월 현재 입주 앞두고 있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개포주공 4단지, 이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같은 경우는 전체 3,370여 가구가 되는데,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만 500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남뿐만 아니라 서초구에서도 이 방배 5구역, 6구역에서도 4,000가구 정도, 그리고 반포주공 1단지도 5,300여 가구, 그리고 신반포 4차 3,300가구도 2025년 입주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강남구와 서초구 이제 주요 단지들을 이제 표로 만드는 자료인데, 이 외에도 뭐 송파구 잠실에 있는 뭐 진미크, 진주 미성 크로바, 강동구 둔촌주공까지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이 이 강남 3구 그리고 강남권 전역에서 쏟아지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앞으로 좀 부동산 침체가 예상이 돼서 일부 재건축 사업장의 속도가 조금 더뎌질 수는 있지만, 공급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뭐 전체적인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부동산계에서 흔히 좀 많이 하는 얘기가 강남은 불패다, 이게 있는데, 최근에는 강남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 이런 주장들도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떤 의견을 보이실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 과연 이 당분간 고금리 시대에 그 강남권까지 벌써부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2, 3년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입주 물량 폭탄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의상향하고 특히 강남은 불패다, 아니면은 오를 만큼 더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오를 만큼 더 떨어지는 논리 플러스 강남 물량 폭탄으로 강남권 시장이 극침체로 치달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이러한 하락 장세에서도 강남이 입주 폭탄 상황에서 과연 불패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